홈팀 마치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지오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골 결정력을 갖췄다. 니시무라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백으로 찬스를 만드는 유형이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전진성이 떨어진다. 시모다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수비 지원을 병행하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정확도가 흔들린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수비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지만 중앙 압박을 당하면 전방 전개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원정팀 비셀고베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사사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 가담을 모두 수행한다. 에리크는 2선에서 연계와 돌파를 겸비하며 상대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한다. 미야시로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타이밍이 탁월해 한 번의 기회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을 동시에 성공시키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장면이 많았다. 마치다는 수비 조직력은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방 전개가 막히는 한계를 보인다. 비셀고베는 전술 완성도와 압박 강도, 그리고 후반 체력 유지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 이번 경기는 원정팀이 경기 주도권을 쥐고 후반에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나고야 포메이션은 3-4-3이며 나가이는 빠른 침투와 박스 안마무리에 강점을 지닌다. 모리시마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공격 전개를 지휘한다. 시이아시는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이나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는 볼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전방 압박이 풀리면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드러났다. 원정팀 교토 퍼플산과 포메이션은 4-3-3이며 나가사와는 제공권과 마무리 집중력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마르코 툴리오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 흐름을 만들어낸다. 레오 고메스는 폭발적인 돌파와 골 결정력을 겸비해 역습 상황에서 날카롭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병행하며 후반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장면이 많았다. 나고야는 전개 속도 저하와 압박 회피의 한계가 뚜렷하다. 교토 퍼플산과는 전방 압박과 역습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후반에도 위협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원정팀이 전술 체력 흐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간바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툰맷은 중원에서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의 중심을 잡는다. 쿠라타는 2선에서 침투 타이밍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전방으로의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한다. 우사미 다카시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볼 터치와 슈팅 전환이 날카롭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존재감이 크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상대를 압박해 주도권을 장악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캉은 피지컬을 활용한 제공권 장악에 강점이 있으나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다. 아타루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 카미야는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는 힘이 있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전개에 제약이 있다. 최근 원정에서는 수비 블록이 무너지면 재정비가 늦어 실점으로 직결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간바 오사카는 홈에서 전술 완성도와 압박 강도를 앞세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오카야마는 압박 회피와 뒷공간 커버에서 약점을 보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가 어렵다. 이번 경기는 홈팀이 압박과 마무리 완성도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포항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호재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겸하며 공격의 축을 잡고 있다. 조르지는 폭발적인 스피드보다는 피지컬을 전면에 내세워 상대 풀백을 밀어붙이는 절구통 스타일의 측면 돌파를 구사한다. 기성용은 오베르단과 중앙 미드필더 진영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주도하며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를 지배한다. 홈 경기에서 포항은 높은 점유율과 다양한 전개 패턴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세트피스 중거리 측면 돌파를 고루 활용하는 다변화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조르지의 피지컬 돌파는 후반전에도 위력을 발휘해 상대 수비 라인의 체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된다. 원정팀 광주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가 전방에서 마무리와 연계 모두를 책임진다. 신창호와 최경록은 중원에서 기동성과 전진 패스를 전개하지만 최근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인 아사니가 태업 논란에 휩싸이며 전력 운용이 불안하다. 이미 이란 에스테그랄에서 아산이 영입 오피셜이 발표된 만큼 이정효 감독이 그를 기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사니가 제외될 경우 측면 돌파와 크로스, 박산에서의 결정력은 눈에 띄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광주는 공격 속도와 마무리에서 모두 약세가 될 수밖에 없으며 포항의 중원 장악과 압박에 장기간 시달릴 위험이 크다. 포항은 조르지의 피지컬 돌파와 기성용 오베르단의 중원 지배력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광주는 아사니의 출전 불투명과 전력 누수로 인해 전술적 다양성이 줄어든 상태다. 전체적인 흐름과 전술 완성도에서 포항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 홈팀 대전 포메이션은 4-3-3이며 주민규는 제공권보다는 상대 수비를 등지고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에 강점이 있으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골 결정력이 탁월하다. 정재인은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와 침투를 통해 공격 전개를 지원하고, 김현욱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빠른 전환을 이끈다. 황선홍 감독은 시즌 초반 반짝 성적을 냈지만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구단의 선수 보강에도 불구하고 후반에는 주민규 구택 투톱을 세운 단순한 롱볼 전개에 의존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주민규라는 확실한 무기를 보유했음에도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전술 설계가 부족해 상대의 수비 대응에 쉽게 막히는 경향이 있다. 원정팀 수원FC 포메이션은 4-5-1이며 사박이 최전방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유지하며 마무리를 책임진다. 윌리안은 전형적인 크랙 유형의 외국인 공격수로 개인 기량과 방향 전환, 패스 타이밍으로 상대 측면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특화돼 있다. 안현범은 측면 터치 라인을 따라 빠르게 전진하며 직선적인 돌파와 오버래핑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공급한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두 명의 측면 자원이 합류한 이후 수원FC의 공격 전개는 한층 날카로워졌고, 사박과의 연계가 매끄럽게 맞물리며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다. 강등권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 전술 집중력과 압박 강도를 높이며 경기 전반에 걸쳐 투지 있는 플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FC는 윌리안의 창의적인 크랙 플레이, 안현범의 직선적인 측면 돌파, 사박의 날카로운 마무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전은 주민규라는 확실한 골게터를 보유했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장점을 극대화할 전술 설계와 변칙 운용이 부족하다. 심리 전술 공격 루트 모든 측면에서 우위에 선 수원FC가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 포메이션은 3백 기반의 3-4-3이며 은케티아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한 템포 빠른 마무리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골게터지만 측면으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에두아르는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과 발밑 기술이 뛰어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지면 연계가 끊기는 경향이 있다. 로드니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크로스 타이밍 선택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수비는 3백의 간격 유지가 흔들릴 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간이 열리며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 커버가 늦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키티케는 장신의 피지컬을 기반으로 공중 경합과 전방 압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연계 패스 타이밍이 부드러운 스트라이커다. 살라는 우측에서 절묘한 컷신과 왼발 마무리로 위협을 주며 순간 가속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능하다. 각포는 유연한 볼키핑과 중거리 슈팅이 강점이며 좌우 전환 시 속도감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중원 더블 볼란치는 압박과 전환 패스 속도에서 팰리스를 압도할 수 있고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과 연계가 자연스럽다. 특히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 루트가 다양해 상대 3백의 간격 붕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공격 루트의 변주가 가능하고 전방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이다. 반면 팰리스는 전개 속도에서 밀리며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위험 노출이 크다. 압박과 체력, 전술적 완성도에서 앞서는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해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수 있는 구도다. 홈팀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후앙 페드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침투와 마무리 감각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네두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 회피 능력을 바탕으로 빌드업의 안정성을 높이며 전방으로 빠른 전환을 이끌어낸다. 콜 파머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볼 운반과 패스 타이밍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 후 슈팅 위협까지 겸비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가 조화를 이루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다. 원정팀 AC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하파엘 레앙은 폭발적인 돌파와 개인기로 변수를 만들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볼 소유 시간이 짧아진다. 로프터스 치크는 중원에서 제공권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시도하나 측면 커버 범위가 넓어질 때는 수비 가담이 늦다. 풀리식은 순간 스피드와 침투가 위협적이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마무리 선택에서 기복이 있었다. 특히 밀란은 전방 압박이 길어질수록 후방 라인의 위치 조율이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첼시는 전방과 중원의 연계가 점점 안정화되며 경기 내내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팀으로 변모하고 있다. AC밀란은 강한 압박 앞에서 전개와 뒷공간 커버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공격 루트 다양성과 홈에서의 안정감을 감안하면 첼시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